자, 형의 양정입니다. 자, 형의 양정, 줄여서 양형이라 하는데, 자, 양형은 법관이 행위자에 대해서 선고할 형벌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양정의 순서는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순으로 합니다. 자, 판례도 이를 확인해주고 있죠. 법관은 형의 양정을 할 때 법정형에서 가중 감경을 거쳐서 형성된 것이 이제 처단형인데,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마지막 선고형을 정한다는 것이고, 이런 순서는 후단 경합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순서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이 지문이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자, 양형의 단계입니다. 먼저 법정형. 법정형은 법조문에 있는 형을 말합니다. 자, 형법 각칙, 개개의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한다. 이것은 양형이라는 출발점이 되죠. 자, 형법은 상대적 법정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살인죄를 예를 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 5년 이상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거죠. 하하는 5년이고 상하는 30년이고 그 사이에서 법정형이 정해지는 겁니다. 절도죄도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하는 1개월이고 상하는 6년이고 그 사이에서 법정형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적죄만큼은 절대적 법정형을 규정해 놓고 있다.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적한 자는, 여적죄는 사형에 처한다. 오로지 사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법정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처단형이란 법정형에 여기서 더하기 빼기, 가중 감경한 형을 처단형이라 합니다. 이 처단형은 마지막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죠. 그래서 형을 결정할 때는 먼저 뭐를 선택한다? 형종을 먼저 선택하고 그 형종이 선택이 되었다면 징역이 선택이 되었든 벌금이 선택되었든 일단 그것이 선택이 되었다면 거기에서 가중 감경을 하는 거예요. 자, 처단형 관련 판례를 봅니다. 자, 첫 번째, 자,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죠. 자, 그 범위는 법률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법률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56조를 보면 자, 형법은 형의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됐을 때는 다음 순서에 따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각, 특, 누, 법, 경작 이 순서대로 하는데 이 56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 순서에 따라서 처단형이 산출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올라가면 그 범위는 밑에 방금 보았던 56조라는 법률 조문에 따라서 엄격하게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5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성질의 사유를 들 수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자, 그리고 밑에 판례도 보면 자, 아울러 법관이 이 처단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서 최종 이 선고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56조에 따라서 할 건지 말 건지 그 이무직 감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리적, 논리적 해석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문도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같은 판례이긴 하지만 이것도 출제가 됐고 이것도 출제가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선고형입니다. 선고형은 방금 보았던 그 처단형 내에서 구체적으로 형을 양정하여 당해 피고인에게 선고하는 그 마지막 형을 말하는데 형법은 정기형에 의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처한다는 정기형입니다. 다만 소년법 같은 경우, 즉 소년의 경우에는 이 소년범에 대해서 부정기형, 즉 상대적 부정기형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두셔야 돼요. 즉 성인은 정기형이고요. 소년은 상대적 부정기형이다. 자, 형의 가중 감경 면제입니다. 먼저 형의 가중. 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가중은요, 법률상의 가중만 인정되고 재판상의 가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가중하더라도 필요적 가중만 인정되고 의무적 가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종류에는 일반적 가중이 있고요. 특수한 가중이 있는데 일반적 가중은 총칙에 규정되어 있고요. 특수한 가중 사유는 각 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을 보면 특수교사 방조, 누범, 그리고 경합범 가중이 총칙에 있고요.
각치가 하면 상습범, 그리고 이 특수자가 붙은 것이 이제 각치가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이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좀 숙지를 해두어야만 됩니다. 자, 상습범이 각치가 나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보호법을 기준으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이 있는데 먼저 개인적 법익. 점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점은 비재산죄, 두 번째 점은 재산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점, 상해, 폭행, 협박, 체포, 감금 등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강간추행죄입니다. 자, 원래 강간추행죄는 이 상습범 규정이 없었어요. 자, 그랬었던 것이 2010년도 이후에 이제 강간죄와 추행죄의 상습범이 들어옵니다. 자, 그랬었고 그때에 요 약추인죄가 원래 있었습니다. 약추인죄가 있었는데 그때쯤에 이 약추인죄가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삭제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다는 것 알아두시고 반면에 강간죄와 추행죄는 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재산죄인데요. 재산죄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장물죄가 있는데 없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횡령, 배임, 손괴, 권리행사 방해죄. 그래서 횡령, 배임, 손권이죠. 손권이 삼국지에 나오는 손권입니다. 손권이 횡령, 배임했다. 이 네 가지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자, 사회적 법익으로 오면 아편죄하고 도박죄가 있고요. 국가적 법익에는 상습범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개인적 법익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볼 건데 처벌입니다. 처벌은 시험에 좀 나오죠. 자, 방금 위에서 열거되었던 이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은 기본범죄의 2분의 1 가중입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세요. 기본범죄의 2분의 1 가중인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요 니은 체크. 자, 강도죄, 그리고 장물죄, 도박죄 요 세 가지는 2분의 1 가중이 아니고 별도로 따로 형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도, 장물, 도박입니다. 그래서 색깔을 칠할게요. 요 세 가지는 별도 형이 있다. 기출갑니다. 유기죄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있다. 없어요. 출제가 좀 되죠. 그리고 강간과 추행죄는 상습범에 대해서 2분의 1 가중 맞죠? 앞에서 강도, 장물, 도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으로 가서 2분의 1 가중이 됩니다. 오타 나왔습니다. X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해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형의 감경입니다. 형의 감경에는 법률상의 감경이 있고 다음 페이지 가면 재판상의 감경이 있죠. 자, 그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법률상의 감경에는 총칙상의 감경이 있고 각칙상의 감경이 있습니다. 각칙은요, 각칙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일단 총칙부터 보면 자,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제 복습하는 겁니다. 자, 우리 책임론에 가면 청각 및 언어장애인 배운 적 있죠. 필요적 감경입니다. 그리고 심신미약제 배운 적 있죠. 의무적 감경입니다.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미수로 가면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라 했고 장애미수는 의무적 감경이라 했고 그리고 불능미수는 의무적 감면이라 했습니다. 그렇죠? 정당방위로 가면요. 과잉방위, 과잉비난, 과잉자고행위 의무적 감면이라 했죠. 자, 그리고 공범 쪽에서 종범 배웠죠? 종범은 필요적 감경이다. 그리고 정상 참작 감경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여기 나오죠? 재판상의 감경을 정상 참작 감경이라고도 하는데 마지막 줄을 보시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참작 감경은 의무적 감경만 있습니다. 자, 자수자복은 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자수자복도 출제가 잘 되는데 의무적 감면이고요. 경합범 배웠죠? 사후적 경합범 의무적 감면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55조 2항입니다.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수개 있는데 의무적 감경이라 했습니다. 이 전부 다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 조문대로 이 조문 제목대로 그대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출제가 많이 되었었지만 최근에는 이 조문 제목 말고 그 내용 있죠? 종범 관련된 법조문 있죠? 그 법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법조문을 쭉 열거해서 이제 필요적 감경이냐, 의무적 감면이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을 통해서 숙지를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각직은 각직 가서 배우면 됩니다. 자, 관련 판례 봅니다. 자, 별표가 되어 있는 것은 최근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자, 필요적 감경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적 감경이란 감경 사유가 존재하면 반드시 이 법률상 감경을 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적이고요. 의무적 감경은 의무적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요. 자, 형법이 요 감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의무적 감경이죠. 라고 하고 있는 것은 의무적 감경 사유가 있더라도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모두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법관의 재량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줄에. 자, 의무적 감경 사유라 하더라도 행위불법이나 결과불법이 그 축소해주는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책임의 감경 정도가 낮을 때에는 굳이 이거 안 하고, 즉 의무적 감경하지 않고 오히려 더 형이 무거운 처단형으로도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본 지문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다? 법관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문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재판상의 감경. 방금 보았던 대로 의무적 감경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출제가 제일 잘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을 감경해 줄 수도 있다. 재량상이라 하더라도요. 자유재량이 아니고 기속재량입니다. 그래서 항상 법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량인 거죠. 자, 형법 제51조가 기준이 되고 장량감경도 지 멋대로 감경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법조문에 근거를 둔 55조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마찬가지죠. 밑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55조 동그라미. 55조는 저 뒤에 가면 나와 있습니다. 밑에도 55조 동그라미. 자, 그리고 장량감경은요. 딱 한 번 합니다. 1회 동그라미. 한 번 하는 것이지 참작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거듭 감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자, 장량 감경을 하였다 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즉 장량 감경을 한다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장량 감경을 했다 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장량 감경할 때에는 이 요건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것, 이게 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량 감경했다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 저지가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형의 면제입니다. 형의 면제는 유죄 판결의 일종이긴 한데 법률상의 면제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재판상의 면제는 인정되질 않아요. 판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형 면제를 하려면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 법률상 면제의 하나다 그 뜻입니다. 자, 종류를 가보면요. 필요적이 있고 의무적이 있는데 뭐 친족 상도례 얘기 나와 있죠. 친족 상도례는 뭐 최근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12월까지라고 이제 시간적 범위 한계를 두었습니다. 그때까지 국회에서는 이 관련된 법조문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은 유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이제 개정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서 생각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